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9월의 시험본 생산 2급 필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순서로 적절한 것을 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머신러닝의 워크플로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순서만 좀 기억하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뒤쪽에 친절하게 이렇게 다 적어져 있어요. 밑에 이렇게 적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워크플로우는 데이터 수집, 점검 및 탐색, 전처리 및 정제, 모델링 및 훈련, 평가 및 배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쵸? 우선은 데이터 수집부터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검 및 탐색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쵸? 전처리 및 정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해야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고 모델링 및 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5, 6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답은 3번이다. 이 내용을 다 읽는 것도 좋지만 지금 뒤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니까 이 정리된 내용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활용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했습니다. 체크 한번 하고요. 설비 고장 예방을 하기 위해 정기 점검을 등록했다. 설비 및 온도 압력, 데이터 기반으로 불량률을 추정했다.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을 정상 제품, 불량 제품으로 나눴다. 과거 생산 데이터 활용하여 다음 달 예상 생산량이나 불량을 예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는요, 분류, 추정, 예측, 유사 집단화, 군집화라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닌 건 뭐예요? 추정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도 있고요. 예측도 있죠. 하지만 뭐는 없다? 그렇죠. 등록이라는 단계는 없다. 답은 1번입니다.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클라우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공개형 클라우드는 전용 인프라로 인해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강화된다. 이거 나왔던 문제죠. 1번은 폐쇄형이다. 얘는 폐쇄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4번, 보기 사례에서 스마트 ERP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했습니다. KPC는 기존 생산관리 시스템을 스마트 ERP로 전환하였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IoT 센서와 CPS를 통해 공정별 생산량과 설비 가동을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수집하고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불량률을 자동으로 예측하여 최적화하고 있다. 보기 어려운 거래요. 실시간 설비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정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다. 맞는 지문. AI 기반 불량 예측 기능을 이용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기존의 수동 생산 관리 방식보다 오히려 오류와 비효율이 늘어난다? 아니죠. 줄어들겠죠. 관리가 됐으니까요. 답은 3번이네요. 자,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봤는데 지금 ERP 부분이 좀 약간 까다로워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ERP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바로 5번으로 넘어갑니다. 10명의 작업자가 100개를 생산했대요. 그러면 생산성은 10이죠. 자, 그런데 8명의 작업자가 120개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얘는 15네요. 그러면 얼마나 향상됐어요? 50%가 향상됐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기존 생산계획 MPS를 수립할 때 고려할 주문 정책 중에 하나로서 재고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문하는 방법은, 자, 우리 LFL은 로트 퍼 로트라 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주문하겠다 아니고요. FOQ는 고정 주문량 방식이죠. 아니고요. EOQ는 경제적 주문량입니다. 4번이 리오더 포인트라 해서 재주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4번에 대한 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BOM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오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관리 단위 표기 오류, 품번 기록 오기로 자재 불출 오류, 생산 일정에 맞춘 공급 계획의 오류,
최종 설계 변경을 적용하지 않은 자재 불출에 따라 오른데 지금 3번은 생산 일정이 맞췄대잖아요. 그죠? 맞춤 공급 계획 오류. 이건 말이 좀 안 맞죠? 그래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오류가 불출 오류, 손실, 관리 단위 표기 및 환산 문제에서 많이 일어난다. 3번은 답이 아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8번입니다. A 10개를 만든대요. B는 20개, 그럼 E는 20개, D는 60개, C는 30개, E는 60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D의 순소유량은 얼마입니까? 60개네요. 뭐 이건 문제가 더 가지고 있는 양이 있거나 창고 중에 보관 중인 재고, 있고 예정 중인 재고, 뭐 할당된 재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총 소유량이 순소유량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9번 제품 수명 주기에서 도입기의 어려운 방법입니다. 자, 도입기는 정성적이죠. 정성적인 것을 찾아봐라. 그러면 딱 보면 3번에 정량적인 게 나오죠. 정량적. 정량적인 건 어디에 적합하다? 그렇죠. 성숙기에 적합하다. 자, 10번입니다. 흐름 생산 방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흐름 생산 방식 플로우샵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네요. 자, 우리 잡샵과 플로우샵 있죠. 플로우샵은 특수기계를 쓰겠다. 그 다음에 적은 유연성, 물자 이송량이 적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체, 액체류가 적합하다는 거죠. 가장 적절한 거. 법령은 잡샵이고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잡샵에 대한 단속 생산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자, 11번. 공정관리 대외적 목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설비 유효에 의한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지금 대외적인 목표죠. 여기는 대내적인 목표네요. 내적 목표가 되겠다.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대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기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설명입니까? 작업의 개시에 앞서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작업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작업 방법과 순서가 결정된다. 여러분들 암기하셨죠? 이거는 암기입니다. 그냥 절차 계획이죠. 절차 계획입니다. 절차 계획은 작업 순서, 표준 시간, 장소를 결정하고 할당하는 계획을 얘기합니다. 나머지도 읽어보시고요. 13번 전체 공정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저장은 계획적인 보관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저장은 다음의 가공 조립으로 허가 없이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대개는 제품이나 부품 다음 가공 조립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얘도 괜찮죠. 대개는 하나의 작업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발생하는 작업. 얘는 운반이네요. 운반에 대한 설명이다. 답은 4번이다. 자, 생산 시간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한 개 생산할 때는 100시간이래요. 그리고 두 개 생산할 때는 여기다 0.9를 곱해야 되겠죠. 학습률이 90%니까요. 그러면 90시간이네요. 그죠? 거기다가 하나 만들 때 90시간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 180시간이 되겠다. 학습률 간만에 나왔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각 작업의 전체 공정 시간, 완료 시간, 다음 작업의 시작 시간 및 부분별 업무 성과 상호도가 관리 가능한 도구이다. 자, 얘는 그쵸. 간트 차트죠. 전체 시간, 완료 시간, 다음 작업 시간 막대로 표시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표현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답은 1번입니다. 라인 밸런싱은 각 시그마, 즉 시그마 ti죠. 우리가 EB는 시그마 ti 나누기 tmax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볼까요? 27, 35, 22, 28입니다. 자, 나누기 최고값이니까 35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대로 해주시면 얼마가 나요? 그렇죠. 얘는 112 나누기 4 곱하기 35가 되겠네요. 몇 퍼센트? 80%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불균형률이라는 그 D라고 부르죠.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1-2b니까요. 자,
자, 17번입니다. LOV의 제곱의 동기 중에 설명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제곱의 동기는 3개가 있었어요. 거래 동기, 예방 동기, 투기 동기인데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재고의 보유의 동기가 된다. 예방 동기죠. 자, 18번은 EOQ 문제입니다. 루트. 자, EOQ는 EDS 나누기 H는 PI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D는 연간 수유량, S는 1회 발주 비용, H는 재고 유지 비용이고요. 연간 재고 유지 비용. PI는 단가 곱하기 재고 유지 비율이죠. 단가 곱하기 재고 유지 비율입니다. 그대로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와요? 1번이죠. 19번 MRP의 입력 요소. 자, 우리 MRP MPS가 위에서 입력되고요. BOM이 왼쪽에서 IRF가 위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청구 발주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입력 요소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네요. 아닌 건 뭡니까? 지금 보시면 그렇죠. 기간별 수요에 직진한 건 없다. 자, 20번입니다. SCM이 3가지 흐름이었어요. 제품과 재정의 흐름, 서비스 흐름이 있는데 지금 원래는 제품과 서비스 흐름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재정의 흐름,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정보의 흐름인데 여기서는 주문 전달과 배송 상황이래요. 그럼 정보죠. 다음은 3번입니다. 이번에 SCM 문제 뭐 엄청 쉬운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쉬웠고 ERP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 한번 보고요. 시뮬레이션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